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로지 GTQ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포토샵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터와 텍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터를 적용하기 위한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 하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열기.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필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필터들이 이 안에 다 모여 있어요. 그 중에서 시험에서는 필터 갤러리에 있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필터 갤러리는 버전에 따라서 3번째 줄 혹은 4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필터들, 난 요게 마음에 들어요, 저게 마음에 들어요 라고 클릭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OK 단추를 누르셔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시험에서는 필터의 이름을 딱 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필터를 넣어줄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실무에서는 필터를 이거 넣어보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필터를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원본을 좀 보호해 놓게 되면 나중에 편집하기가 쉬우니까요. 시험에서는 굳이 스마트 필터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스마트로 바꿔놓는 게 좋으니까요. 다시 히스토리에서 복구시켜 놓을게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2번째 줄에 컨버트라고 변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필터라고 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OK라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 구석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형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필터를 아까와 똑같이 필터 갤러리 가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들어진 결과물은 똑같은데 레이어가 따로 생성된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눈 부분을 콕 찍어서 감기시게 되면 원본 깨끗한 상태가 그대로 보이고요. 다시 보여다오 비접을 키시게 되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미 만들어 놓은 필터를 바꾸실 수도 있어서 필터 갤러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요게 마음에 들어 라고 바꿔서 OK 하게 되면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편하기는 하겠네요. 다만 이 친구를 스마트 필터로 만들지 않고 하셔도 시험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필터에 따라서는 전경색에 영향을 받는 필터들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더 가져와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죠. 창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놓으시게 되면 바로 철커덕 들어갈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의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경색을 빨강색으로 놓고 콩 찍어서 똑같이 필터 갤러리 스테인드 글라스 적용을 하면 이렇게 빨강색으로 쫙쫙쫙 금이 가 있는 게 표현되죠. 전경색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질질질 끌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파일 메뉴에 보시게 되면 플레이스라고 가져다 붙이겠습니다. 인베드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파일을 불러오실 적에 이런 식으로 X표 표시가 붙으면서 엔터를 쳤을 때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보호막을 쳐서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이 친구에 대해서 크기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엔터를 치시게 되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필터 적용을 할 적에 스마트 필터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이미지는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냅다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가져다 붙이셔도 되고요. 플레이스로 붙이실 경우에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보호막이 쳐져서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 있군요.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를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그 필터 갤러리의 이름으로 찾는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디자인을 고를 때에는 미리 보기 형태에서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눌러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으로 콕 찍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ABCD 순서대로 찾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 창에서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필름 그레인을 찾겠다라고 하면 F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OK 단추를 눌러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효과에 누적되는 거 보이시죠?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 아무리 찾아봐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갤러리에 없는 필터일 수 있어요. 아래쪽에도 필터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찾으시면 되겠죠. 렌더에서 렌즈 플레어라고 빛이 반짝하고 비치는 이런 친구를 주겠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빛이 이렇게 반짝하고 비치는 렌즈 플레어 효과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필터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죠.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파일을 하나 불러올 거고요. 글씨를 쓰기 위해서 타입 도구를 들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시면 옵션, 글꼴과 크기, 정렬해 주는 거, 색깔까지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미리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일단 쓴 다음에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글꼴의 크기를 일단 좀 키워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그만 쓰겠다라고 할 때는 위쪽에 있는 옵션 바에서 V체크 단추를 누르셔도 되고요. 키보드의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엔터를 치셔도 그만 쓰겠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 텍스트 보이시죠? 이 친구에 대해서는 레이어도 텍스트 레이어, 도구도 텍스트에 대한 도구, 그 상태에서 옵션을 바꿔주게 되면 따로 블록 잡지 않아도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커지거나 작아져요. 120이라고 값을 키웠더니 전체가 다 커지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면 이렇게 전체가 다 가운데로 맞춰집니다. 글자를 따로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타입 툴 누른 상태에서 요만큼만이라고 쪼로로 블럭을 잡으셔서 바꾸시면 되겠죠. 글자의 색깔을 OK 단추 눌러서 바꿔줬고요. 다 됐으면 위쪽에 있는 V체크를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의 엔터를 누르셔도 된다. 영문을 입력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소문자로 입력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대문자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옵션이 달라져 있기 때문인데요. 텍스트 레이어를 보고 계시고요. 텍스트에 대한 도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글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캐릭터 패널을 열고 작업하는 게 좋아요. 토글 키를 콩 하고 찍으셔서 캐릭터에 대한 패널이 따로 뜹니다. 여기에서 글꼴, 크기, 그리고 색깔에 대한 것들 똑같이 바깥쪽에 있는 것과 같죠. 줄간격을 오토로 맞춰놓는 게 가장 기본값이에요. 줄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너무 가깝다면 이 줄간격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 굵어져라, 기울어져라 해서 대문자로 보여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글자들이 무조건 대문자로 바뀌게 되니까요. 이 친구는 꺼주셔야 하고요. 대문자 중에서도 작게 대문자가 되라 라고 하는 친구도 보이시죠? 이 친구도 꺼주시면 다시 소문자로 돌아옵니다. 아래쪽에 있는 옵션들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줄간격에 대해서는 글꼴에 따라서 기본값이 가장 적절할 때도 있지만 나는 이거보다 더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가 120이니까 그거보다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200 하게 되면 좀 더 멀리 떨어지고요. 120짜리의 글자보다 좀 가까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50이라고 하게 되면 거의 겹쳐서 보이게 되겠죠. 글자의 크기 120이라면 줄간격도 120 정도가 가장 적절할 텐데요.
여기에서 오토라고 지정을 하시면 글자 크기에 따라서 알아서 줄 간격이 바뀌어지니까 오토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시험 문제에서 가로로 쓰는 글자뿐만 아니라 세로로 쓰는 글자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버티컬 타입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타이핑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한글로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CC라고 해서 CC라고 하는 영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 누웠네요. 다시 엔터 쳐서 1, 2, 3, 4라고 숫자를 써봐도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한글의 경우에는 세로로 써도 글자들이 눕는 경우가 없는데 영문이나 숫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군요. 이럴 경우에는 글자를 일단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다시 캐릭터 패널을 열으셔서 옵션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구석에 보시게 되면 3줄이 보이시나요? 클릭하셔서 스탠다드 버티컬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영문자나 숫자들도 이렇게 똑바로 서서 세로로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문제에서 한글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영문을 섞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영문을 세로 문자에서도 세워주고 싶다면 스탠다드 버티컬 체크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거는 CC 버전이나 CS 버전이나 똑같기 때문에 옵션 잘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글자를 꾸겨주는 워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도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포토샵이라고 하는 요 글자에 대해서 꾸겨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잘 선택하고 있고요. 텍스트에 대한 도구를 들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위쪽에 있는 옵션이 글자에 대한 옵션으로 바뀝니다.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워 텍스트가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스타일 잡아주시면 될 텐데 현재는 none이라고 했기 때문에 쭉 뻗어 있는 거고요. 스타일을 아크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무지개처럼 휘어지는 거 보이시죠? 버티컬과 호리젠탈에 따라서 휘어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느낌이 다른 거 보이시나요? 조금 옮겨놓고 작업할게요. 여기에서 옵션을 보시게 되면 밴드 값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플러스 값이라서 위쪽으로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왼쪽으로 빼주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들어가는군요. 시험에서는 이 정도 밴드 값만을 조절하는 정도로 문제가 나오지만요. 간혹 가다가 호리젠탈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값을 꾸겨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옵션들을 한번 이리저리 옮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기본값은 0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아크와 비슷한 친구가 아치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치를 눌러보시면 똑같이 무지개처럼 올라가 있는데 양쪽이 이렇게 쌍둥쌍둥하고 잘린 느낌이죠. 아치와 아크는 서로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무지개처럼 퍼져 있는 건지 양쪽이 가지런히 잘라져 있는 건지에 따라서 모양 잘 파악하시고 스타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한 줄짜리일 때는 플래그라고 하는 효과를 많이 넣어주지만 두 줄, 세 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플래그보다는 웨이브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웨이브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사각형의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꿀렁거리는 느낌을 줍니다. 웨이브인지 아니면 플래그인지 라이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느낌이라서 바닥을 시작을 요만큼이라고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끝나는 거죠. 플래그의 경우에는 깃발이 펄럭이는 느낌인데 이 친구에 대해서는 펄럭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지요. 전체적으로는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타일을 보시고 어떤 거를 적용할지는 많이 적용을 해보셔야 되겠군요. 타이프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복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커스텀 쉐입과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는 펜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꼭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